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주는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린 그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을 챙기지 않은 걸 후회하며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거리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퍼져 있었다. 민준의 집은 조금 외진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길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어 밤이 되면 더욱 적막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쯤 낯선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빗물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민주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한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아, 이리 와. 이번에는 훨씬 분명하게 들렸다. 목소리는 분명히 그의 바로 뒤에서 들려온 듯했다.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압도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으로 집까지 뛰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현관문을 황급히 닫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분명히 들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하지만 그가 지나왔던 길은 인기척조차 없는 골목이었고 그 시간에 그를 아는 사람이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혹시 친구들이 장난친 건가 싶어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장난이 아니라고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고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그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를 지나던 어느 저녁 그는 그 목소리를 또 듣게 되었다. 놀란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던 민주는 이번에는 작은 그림자를 힐끗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지만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곧 사라져버렸다. 이 이상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민주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친구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지만 친구들은 그저 그를 놀리기만 할 뿐이었다. 다행히도 며칠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을 때 분명히 들려왔다. 이번엔 골목이 아닌 그의 방 안에서. 민준아, 이리 와.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는 그저 환청처럼 느껴졌지만 직감적으로 그게 현실임을 알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존재가 그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나서일까? 민주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마치 이끌리듯 그는 다시 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 내리던 날과 똑같은 길, 똑같은 골목이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퍼져 그의 앞을 막았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지만 그것은 이미 그의 주변을 감싸고 놓아주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이 잊고 있던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었다. 어린 시절 이 골목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던 어느 날의 일. 친구 하나가 그만 사고로 다쳤고 민주는 그것을 숨기려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샜었다. 그 아이의 목소리,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눈을 떴을 때 민주는 깨달았다. 그 그림자는 그의 죄책감이었고 그 목소리는 그가 잊고 싶었던 과거였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상태에서 민주는 허공의 실루엣을 향해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골목의 적막한 밤은 다시 고요히 돌아왔다. 민주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과 마주한 그는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기억 속에만 남았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들 중 하나는 폐가 체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체로 친구들이나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폐가를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셋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하기로 했다. 바로 인근 도시 외곽에 위치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한 것이다. 이 폐가는 이미 여러 차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괴담의 주인공이 된 장소였다.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귀신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우리는 그저 이야기거리로만 여겼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름밤에 무더위를 피해 출발했다. 자동차를 타고 한참 동안 도시 외곽을 향해 달린 끝에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온 사방이 잡초와 나무들로 우거져 있었다. 달빛 아래의 집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친구 중 한 명이 후레쉬를 꺼내 비추자 집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다. 집은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문은 낡아서 곧 부서질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힘을 주어 열자 마침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 안은 쑥대밭이었다.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집을 조사하기로 했다. 나는 왠지 모르게 2층으로 가고 싶었다. 다른 친구들은 1층 주위를 둘러보겠다고 했다. 흔들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자 위층 복도가 나타났다. 몇 개의 방 문이 나 있었는데 그중 가장 끝에 있는 방이 유독 나를 끌었다. 문을 열자 한때는 어린아이의 방이었을 것 같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보였다. 모두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침대 위에는 먼지가 앉지 않은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친구 중 한 명이 서 있었다. 여기서 뭐해? 그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그냥 둘러보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1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와봤어. 우리 모두 다시 모이는 게 좋겠어 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의 말대로 방을 나가 1층으로 다시 내려갔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들 주방에 모여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도 이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니면 정신적 장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갑자기 집 전체가 쩍하며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과 문이 쾅쾅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상황이 단순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이 격해진 나와 친구들은 서둘러 집을 벗어나려 했지만 문은 갑자기 잠긴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당황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보았다. 그때 집 전체가 다시 한번 요동쳤고 마지막 남은 창문이 쿵 하고 열리며 강한 바람이 우리를 뚫고 지나갔다. 그 바람갠 뒤 갑자기 모든 소음이 멈추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와 주저앉았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차에 올라타 폐가를 빠져나오면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종종 이야기했다. 모두가 어떤 실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후로도 그 폐가를 찾는 이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2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후로 나는 인터넷의 어느 폐가 이야기라도 그리 간단하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 모두 한 번쯤 겪어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미스터리였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공포 썰 중 하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작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지만 혹시나 밤에 보신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던 어느 날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동네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혼자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영이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은 동네의 오래된 공동묘지를 옆으로 지나야 했기에 항상 움찔하면서도 이 길로 다니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은영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산한 바람 소리가 귀에 울렸고 가끔은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폈지만 보이는 건 그녀와 가로등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마음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지나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발목을 잡히는 듯한 느낌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은영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에서는 낯선 여자의 옷자락처럼 보이는 흰 옷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영은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을 깨고 소리 없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집까지의 길은 그리 멀지 않았기에 그녀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 불을 켜려던 순간 거실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은영은 몸을 돌려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조금 전 묘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은영에게 다가왔고 은영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 발자국씩 다가올 때마다 은영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은영은 그 순간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불길한 존재의 여운은 방 안에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은영은 그 길을 지나는 것은 물론이고 밤마다 같은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길에서 운영에 겪은 일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그곳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여자를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말입니다.